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한 데 이어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의 새 결의안 없이는 육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면서 강경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국의 PSI 가입 여부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인을 뜻하는 경상도식 표현이며 이에 따라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갚지 못한 빚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 사위 연철호 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퇴임 후 이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 조사에 응해 진술할 것이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검찰 조사에도 응할 뜻을 밝히면서 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한 데 이어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노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 대한 사법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심은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5년 무렵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오전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 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저희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체포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조사한 뒤 사과 글과 관련된 내용을 수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어제 강금원 회장을 전격 소환한 데 이어 강 회장에 대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오늘 강 회장에 대해 따로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강 회장 수사가 결국 노 전 대통령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리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역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김덕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원기 의장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에게 건너간 500만 달러의 진짜 주인을 가리기 위해 박 회장의 비자금 창고인 APC 계좌 분석 내역을 어젯밤 홍콩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CBS 뉴스 심훈입니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의 PSI 가입 여부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중점 질의했습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고 미국을 설득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즉 PSI 참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금 여당 의원조차도 PSI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제는 우리도 대승적 차원에서 PSI에 동참할 때가 됐다면서 PSI 참여의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차원의 새 결의안 채택 없이는 육자 회담으로 갈 수 없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 논의가 이틀째 공전을 이어갔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해선 상임이사국 5나라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이번 주말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결의안 1718호와는 별도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인국 유엔 주재대사는 오늘 CBS에 출연해 이번 로켓 발사 문제 해결 없이는 육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며 정부의 강경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3년 전에 중요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것은 이번 발사 자체를 규탄하는 그런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확고한 생각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안보리 논의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에 나설 뜻임을 시사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 제재를 포함한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자적 제재 방안으로는 북한 인사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도 육자회담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대북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민주당이 전주 덕진의 정동현 전 장관의 대항마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전 장관은 주변 인물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장고에 들어갔으며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정 전 장관의 탈당이 맞물릴 경우에 예비 후보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 러시로 이어지면서 당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유통점과 축산물 도매시장, 주택가 식육 판매업소 등에서 한우로 판매되는 10마리 가운데 1마리는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95개 식육 판매업소에서 한우로 판매되는 쇠고기 132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9%에 해당하는 12건이 젖소나 젖소와 한우의 교잡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품종을 속여판 10개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국내산은 크게, 수입산은 작게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155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 CBS 보도팀 김효영, 송봉준, 이상현, 최호영 기자가 보도한 창녕 하왕산 참사 현장 기록이 오늘 한국기자협회 제222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경남 CBS 보도팀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창녕 하왕산 참사 현장을 근접 촬영한 특종 영상을 보도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주요 언론에서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인 로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6.3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많은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탈리아의 라큘라시로 한번 가봅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 로마에서 110km 떨어진 라큘라시 인근에서 6.3 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150명이 목숨을 잃고 1,5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만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12번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라큘라시에 있던 중세시대 유서 깊은 건물들이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파손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몇 년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는데요.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7년 공항을 과속으로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사고 여객기 조종사 마르오토 코마르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Hal yang paling kita berkeberatan adalah masalah dikriminalisasinya seorang profesional pilot. 법원에 대해서 코마르는 날개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의 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공군기지. 지난 4일 아프간에서 숨진 공군 하사관인 필립 마이어스의 관이 비행기에서 내려집니다.
미국은 1991년 이후 유족의 슬픔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전사자의 운구 장면 공개를 금지해 왔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서 유해가 운구된 장면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 17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6.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